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제가 전날 오후서부터 저녁 때까지 이제 간헐적으로 계속 자료를 준비를 하고 오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1시간 정도인데 제가 쭉 한번 훑어보거든요. 뭔가 좀 새로운 게 나왔나? 근데 프레임상 변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 드리면 이 사람은 왜 시세가 떨어졌는데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할까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탈달러와는 현재 긴밀하게, 긴박하게 진행 중이고, 미국은 전 세계에서 경찰 국가 지위로 100년 가까이 있었지만, 점진적으로 미국은 빠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이제 보여드릴 건데, 디테일하게 직관적으로, 세력이란 사람들은 상승장을 어떻게 준비하나도 아마 이번 영상에 아마 들어있을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이게 영상이 48장 정도 되거든요. 48장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실 때 집중해서 보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앞전에는 라인을 만들어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탈달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중일 구도가 어떻게 긴밀하게 엮여 있는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들을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는지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는지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재미난 부분이 많아서 자 일단 흥미를 갖고 이제 집중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나는 진짜 모르겠다. 봐도 진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돈 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주고 보시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별로 그런 게 없다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코인을 차라리 한 달에 5만 원어치씩 더 사시는 게 제가 봤을 땐 그게 더 이득이 아닐까.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분명히 가져갈 부분이 계실 거고 그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되고 저는 막 이렇게 막 그러고 싶진 않아요. 막 붙잡고 싶고 막 더 많이 막 그런 건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고 자 5월 13일 날 이 뉴스가 나왔어요. 일단 이걸 보세요. 10대 그룹 총수들 그러니까 10대 그룹이면은 뭐 누군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뭐 여기 채태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LG하고 관련돼 현대하고 관련돼 있는데 여기 SK, 삼성 다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일본, 중국 기업들과 9년 만에 서울 회동이 있죠. 여기 이게 신기할이 많지. 여기 기업인들이 10대 경영 총수들, 그러니까 경영 총수들이 다 여기 한 자리에 몰려서 일본하고 중국 기업인들과 회동을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보세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자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 27일 열려. 아시겠지만 26, 27일이 뭔지 아시죠?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을 때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AI, 반도체 등 미래 협력 물고 기대라고 여기 써있죠. 눈치를 AI면은 중국이 되게 강하거든요. AI 쪽에.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특허권을 아마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중국도 반도체 인프라를 확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보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근데 반도체 등 미래 협력 물고 기대. 정부 3국 경제통상장관회의 추진. 그래서 자유무역 지대까지 만들겠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는 현재 상황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코인 시장 무슨 관련이냐. 이게 탈달러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랬죠. 미군의 축소를 중심에 두고 제가 계속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었고 현재 나와 있는 것들이 추가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로 발등에 불 떨어지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 뉴스가 5월 13일 날 거고 이게 4월 27일 거예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4월 27일 그러니까 좀 지났죠. 미국, 중국의 북한 도발 중단 압박 요청. 이해하시나요? 미국이 직접 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그랬어요. 미국이 직접 북한이 도발을 하면 직접 나섰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하고 러시아에다가 북한 도발하는 거 중단해달라고
너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은 벌써 이미 작년서부터 동작을 했었어요. 자, 4월 27일 날, 5월 17일 날, 그러니까 무슨 뉴스가 나냐면 미국이 또 한 번 더 이제 반복을 합니다.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북한 도발 억제해야 중국 향해선 뼈 있는 말. 이게 두 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한중일 정상회담 전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자꾸 미국이 합니다. 5월 17일 날도 계속 반복해요. 이건 뭐냐면 미국의 의지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커튼 뒤의 세력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예. 자기네가 빠지겠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경찰 국가에서. 이거 5월 13일 날 한번 보세요. 한국, 중국 외교장관 오늘 베이징 회담 여기 나오죠. 5월 13일 날 북문제 한중일 정상회의 논의라고 여기 이게 제가 일부러 짜맞춘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연속해서 미국에서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북한 도발 중단하기를 원해요. 계속 일관되게 원하죠. 그러고 나서 이 얘기 나오죠. 외교장관이 북문제 같다 이거를 다룹니다. 윤곽을 도출하고 실행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으로 아마 한중일 정상회담이나 이 외교 문제에서 이거를 이제 중심축에 두고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보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와중에 5월 17일 날이 딱 되니까 이게 아마 주말께 아마 이랬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지난 주말 되기 전에 아마 이랬을 텐데 북한이 급작스럽게 미사일을 발사해요. 북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 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이럽니다. 이거는 제 표현으로 그냥 표현하면 불꽃놀이를 한 거예요. 불꽃놀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부러 북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왜 한중일 회담 전에 이런 식의 북한의 도발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한중일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공동성명 발표. 일본 언론들 최종 조율 중. 이게 5월 16일 날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아시겠지만 중국 알리바바 관련해서 개인정보 공유. 이거 한국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네이버, 라인 이 사태를 통해서 소뱅으로 이게 넘어가죠. 이게 한국인의 개인정보가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공유되는 거예요. 알리, 쿠팡, 테무는 과연 어떤 걸까? 실제로 적대적인 거일까? 의심해봐야 되고 자 여기서 보세요. 미 국무부가 이것도 5월 16일 날인데 그러니까 이 굵직한 프레임을 보셔야 되는 거기서 이제 진실이 보이거든요. 미 국무부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자국민 최선 이익 위한 주권적 결정 존중이라고 기사에 내보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앞에서도 강조를 했죠. 북 문제에 관련해서 한중일이 알아서 처리해. 그러니까 한중일이 알아서 처리한다기보다 중국한테 먼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중러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결국 시간이 다가오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국민 최선 이익 위한 주권적 결정 존중. 우리는 빠지겠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할 프레임을 미리 밑밥을 깔아가지고 계속 여기에다가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급작스럽게 변혁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뭐 중국이 부상한다 뭐 어쩌고 이분법 논리로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흐름이에요. 흐름. 탈달러와와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이 한중일이 아세안이 어떻게 움직이나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중국 위에나 CBDC와 스위프트 2.0이 어떻게 구현되나 그거를 전 설명드리려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절대 오인하셔가지고 5월 16일 날 북중러
밀착 가속하고 있는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건설적 역할 촉구해야 사설까지 한국경제거든. 이거 서울경제거든요. 서울경제에서 개인이 쓴 사설까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푸바오 몰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론이 몰이를 지금 서서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제가 쉽게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여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건 5월 18일 날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한중일 미래 세대가 꿈꾸는 평화 한중일 어린이 아트페어 부산 개최 5월 18일 날 5월 18일부터 6월 2일까지 도시철도 센텀시티역에서 디지털 전시 개최 한중일 3개국 유치부 및 초등부 그림 작품 300점 전시. 아니 우리나라에서 중국 어린이가 그린 일본 어린이가 그린 그림을 전시를 한대요. 이런 적이 있었나요? 네, 여러분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하시나요? 거기다가 의제가 뭐냐면 중심축이 뭐냐면 한중일 미래 세대가 꿈꾸는 평화예요. 평화. 네, 여기 평화. 제가 북이 뚫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미친놈이다라고 아마 저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2018년에 제 동영상을 보면 이미 이 밑그림에 관련해서 이미 얘기를 다 했었어요, 저는. 예, 지금서부터 6년 전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대중들한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한다. 미군이 철수한다고? 탈달러화라고? 이런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대중은 대중이에요. 예. 저는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의식하는 거랑 생각하는 거 가만히 보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이 지진 관련한 것도 보세요. 저는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터져야 사람들이 의식하고 위험에 관련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몸이 반응을 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진짜 터져서 깔려야 그때 진짜 인지를 한다고. 이미 게임이 끝나고 나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부는 준비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JP모건이나 일론 머스크 이 정도 클래스 되는 사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죠. 기득권자 중에도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죠. 보세요. 한국에서도 건설연합회가 지진공학회 내진설계 포럼을 개최합니다.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내진설계 포럼을 개최한다. 대만 피해 사례 통해 국내 산업시설 현황 점검. 이게 단지 위기의식을 조장하자는 의미에서 기사가 쓰여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오늘 뭐 지진 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그러니까 안 드렸는데 영상 내용이 되게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소스 자료가 48장이라서 근데 아니에요. 계속 이제 불에 고리는 진동을 하고 북미 쪽에서 알래스카랑 이쪽 지역에서 지진이 났어요. 네, 미디어에는 안 나오지. 왜냐면 대지진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5월 17일 날 푸틴 파리올림픽 휴전 시진핑과 논의했다라고 여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누가 근데 예전에 이미 그 댓글에 다신 분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전 세계 인플레이션은 IMF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인프라,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가장 특수성이 있는 게 뭐냐면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때문에 이런 거를 정책을 잘못해서 인플레를 못 잡는다 어쩌고저쩌고 이제 대중들은 떠드는데 그 사람이 바보라서 정책을 못 펴서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인플레가 높은 거 알고 있는데 금리를 왜 못 올리냐면 그랬다고 해서 바뀌는 게 없어요. 아니 기상이변 때문에 경작지가 줄어들고 가뭄이 들어서 수확량이 10개가 오렌지가 나던 게 5개로 줄어버리고 4개로 줄어드는데 아니 한국은행에서 아니면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서 그게 바뀔 것 같으세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전과는 다른 지금
프레임에서 미디어를 갖다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스위치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여론을 조작해서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을 조작할 뿐이에요. 진짜는 이번에 트리거에서 휴전이 들어가면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선도 있죠. 근데 가장 가까운 거는 파리 올림픽인데 이 얘기가 나오면 아마 이게 극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휴전협정에 미국이 개입이 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러시아가 개입된다. 그래서 전 세계 인플레가 꺾인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바라볼까? 이 프레임을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기득권자들이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조용히, 은근하게, 은밀하게.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서 더 이상 기득권자들이 미국에서 단물을 빨아먹을 게 없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사실은 그래요.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을 사실 만든 거고, 예? 이게 단기적인 뭐 1, 2년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쟤네 지금 이제 상승장 직전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리고 실제로 상승장 직전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코인 시장 얘기인데, DCG 자회사 중에 제네시스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팍스랑 연결돼 있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이제 고팍스랑 연결돼 있었죠. 고팍스의 고파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제네시스하고 연결해서 고파이가 이 플랫폼을 사용을 했었어요. 아시겠지만 그 위에 이제 DCG가 있었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무슨 얘기가 나오면 30억 달러 지급금에 대한 법원 승인 확보 해가지고 제네시스에서 뭘 하냐면 상환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합법적으로 미국 정부한테 상환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뭘 의미하냐면 FTX 파산 사건 있고 나서 보시면은 제네시스하고 연결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FTX 상환 얘기 나오고 제네시스도 채권자들한테 상환해준다는 얘기가 설설 나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때 이 문제가 터지면서 하락장이 시작됐죠. 대폭락이. 그러면 이건 뭐냐면 슬슬 기득권자 세력이란 사람들은 상승장을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업비트 보면은 오늘 좀 오르고 내일 좀 내리고 막 이러잖아요. 미온적으로. 그것도 크게도 아니고. 그럼 사람들은 지쳐요. 상승장 안 올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기사를 통해서 힌트를 줬어요.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할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봐. 자, 보세요.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5월 13일 날 뉴스예요. 바로 이제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5월 13일 날이니까 7일 전이에요. 불장에도 점유율 받아 코인 거래소 줄폐업 우려 폭증이라고 얘기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줄폐업 한비코도 곧 종료, 하반기 사업자 갱신 몰려.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한 방 칩니다. 고팍스 사업 불투명이라고 여기 쭉 쳐요. 쭉 치는데 그러면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위기감을 조성하고 미디어에서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푸바오 같은 방송인들이 이제 보이는 대로 이걸 해석해서 고팍스 망합니다. 바이낸스 못 들어옵니다. 중국 코인 시장에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USDT 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 시선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밥 벌어먹겠다고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막 떠드는 거죠. 아무 라인도 모르면서. 가만히 보세요. 5월 17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팍스에서 이거랍니다.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벤트를 해요. 고팍스에서 갑자기 생뚱맞게 USDT를 상장을 시키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보세요. 아니 사업이 불투명한 그런 거래소가 USDT를 상장을 시킨다? 네. 먹튀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과연? 네. 지금까지 바넨이 이거를 붙들고 있던 게 왜 붙들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USDT의 비하인드에는 어디 세력이 붙어 있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동아시아 중국 세력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USDT가 고팍스에 들어갔다?
예,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 큽니다. 전 세계 코인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을 보면 USDT가 거래량이 가장 많아요. USDC보다. 현재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다? 이게 예, 엄청 큰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거를 그대로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거기다가 보세요. 5월 17일 날 USDT를 상장을 시켰어요. 제가 고팍스 레퍼럴을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보라서 그랬던 게 아니라 다 이것저것 다 이제 계산해 넣고 다 이제 그랬던 건데 고팍스 고객 민원 절반 뚝. 예, 민원이 그러니까 불만이 뚝 떨어졌다. 기사가 나와요. 비대면 고도화 효과. 근데 여기 이제 보시면 전월비 52% 감소. 예? 4개월 여기 4월 약 3,000개 집계. 민원이 많았다는 얘기는 불만이 많았던 거고 불안했었단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반으로 뚝 떨어져요. 회사 내 고객 경험팀 업무 VOC도 맡아.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 이 기사에 가만히 보세요. 매주 VOC를 분석하고 서비스 사전 설계와 사전 설계 과정에도 참여하는 역할이라고 전해진다. 여기서 서비스 사전 설계가 과연 뜻하는 바가 뭘까요? 대규모의 개혁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코팍스가 대변화가 서비스 사전 설계. 그리고 트래블률 입금 관리, 오입금 처리, 고객 확인 서류 심사 뭐 어쩌고저쩌고 이벤트 참여 조건 완화, 오입금 반환, 확대 지원, 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뭐 어쩌고저쩌고. 요거. 자,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죠, 이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내다가 USDT가 상장이 됐고. 의미가 엄청 큰 거거든요. USDT가 거래가 된다는 의미는. 누가 여기다 이거 USDT를 보낼까요? 조용히, 은근하게. 그리고 기사가 갑자기 긍정적으로 확 돌아서고. 앞전에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유동성 주체인 스테이블 코인 USDT가 고팍스 입성에 관련해서 이게 무슨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관련해서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이후에 고팍스 측에서 이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월요일부터 6월 9일까지 요 구간 동안 짧은 구간 동안 위믹스 엠빵 이벤트를 하는데 위믹스 가격이 2,000원 밑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악재 기사도 아마 되게 많이 나올 거였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사라는 거를 항상 눈에 보이는 거대로 해석을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시기보다 앞뒤 정황과 다가오는 세상의 트렌드에 관련해서 이렇게 같이 짜맞춰 보고 한국의 정부가 게임 시장을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나. 네, 이런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위믹스 코인이 투자 관점에서 나쁘다고 전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건 아니지만 이미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나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이벤트 구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벤트 기간은 월요일 날부터 6월 9일까지 14일간 2주간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워드 지급일은 6월 28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왕이면은 이 구간을 이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일별 조금 약간 금액대가 좀 높거든요. 이게 2,000원으로 봤을 때 500개면은 이게 100만 원일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적은 금액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건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란 측면에서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위믹스 코인은 저도 이제 투자를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도지 얘기를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도지 얘기로 돌아가서 자, 중국 이거 5월 18일 날 중국 상하이 테슬라 등 외국 기업의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테슬라 등 외국 기업의 데이터 전송 허용 확대. 기억을 더듬어 보자고요.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중국 정부
당국자를 만나서 FSD를 승인을 받습니다. 하기로. 그러고 나서 좀 지나고 나서 로보택시 얘기가 언급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당연히 이게 연동이 되니까 무인자동차.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나왔죠. 데이터 전송 허용. 이게 있어야 이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프레임은 진행 중이라는 거를 중간 과정을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언급을 해준 거예요. 테슬라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거를 절대 우습게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 제가 XRP 못지않게 괜찮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은 이제 보통 보편적으로 밈코인이다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는데 실제 결제 시장에서 아마 장난 아니게 될 거고 5월 18일 날 머스크 트위터 X 리브랜딩 완료 도지코인 4% 상승 뭐 이건 의미가 없고 결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까지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머스크가 강력하게 지지하는 암호화폐이자 슈퍼앱 수혜주로 기대되는 도지코인. 슈퍼앱. 슈퍼앱을 만들겠다라고 예전에 이미 넌지시 시사를 했었고 여기 X에서 도지코인 결제가 도입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여기 도지코인 투자자이자 암호화폐 유튜버 글라우버 콘테스트. 그러니까 저랑 좀 비슷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만 지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타국의 많은 이들도 이제 똑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언젠가 도지를 결제를 지원할 거라고 이미 공표를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구찌사도 도지를 결제를 합니다. 페라리도 도지를 결제를 합니다. 테슬라가 도지를 결제하는 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엄청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될까? 구찌도 페라리도 테슬라도 이후에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과연 어떻게 될까? 이게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4월 14일 날 빠르게 하나 되는 핀시아와 클레이튼 김우석 이사가 말하는 통합체인 아젠다. 이거는 4월 14일 제가 이거를 예전 기사도 과연 뭐가 있었나 간간히 이제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제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은 이번에 라인 세태를 통해서 이게 중간에 카이아 프로젝트가 어그러지진 않을까라고 이제 하다못해 그 기사 하나 보고도 이제 걱정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인지를 이해는 하긴 하는데 본질의 중심 프레임은 이렇게 나오건 저렇게 나오건 바뀌는 건 없어요. 오히려 이게 더 전화위복이 된 거고 더 잘 된 거고 사실 여기서 4월 14일 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여기 웹2를 웹3에 뭐 해가지고 웹 2.0과 웹 3.0 다 잘하는 블록체인 현지화로 글로벌 공략. 이거는 RWA를 중심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지역 특히나 이제 동아시아에서 이제 많이 움직일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일본, 한국, 중국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아시아 쪽에서 아시안 플러스 3에서 주축이 돼서 아마 이 체인이 움직일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해요. 아시아 트리플 S 게임사 온보딩이라고 여기 얘기하는데 여기랑 같이 파트너십을 진행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네이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지났죠. 아까 그게 4월 17일 날 거니까 여기서 13일이 지나니까 4월 30일 날 이 얘기를 해요. 네이버, 카카오, 블록체인, 카이아, 일본 메이저 게임사, 세가가 합류했다라고 여기.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한마디로. 네이버 밑에 라인이 있었는데 라인 밑에 라인 넥스트가 있어요. 소뱅이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면 일본 인프라를 흡수하기에 훨씬 용이해집니다. 무슨 의미인지 인지를 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소뱅이 라인의 지분을 오히려 네이버보다 더 많이 확보하는 게 사실은 큰 그림상에 나쁘지 않은 거고 설상 이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이버는 이번에 이 라인 지분을 100% 그러니까 50대 50에서 조금 점유율이 빠지는 거지 여기서 100% 그러니까 완전히 발을 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연합해서 아마 움직일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분명히 그 그림을 그릴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오히려 더 잘 된 건데
세가 얘기가 여기 나왔죠. 세가. 그러니까 일본이 아시겠지만 전통적으로 대형 게임사들이 되게 많아요. 남코도 있고 여기 스퀘어, 여기 SNK 그룹, 캡콤도 있고 뭐 코나미도 있고 닌텐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세가가 합류를 했는데 그럼 나머지 게임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예. 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축으로 있으면서 네오위즈도 아마 연합을 할 거고 분명히 위메이드랑 카이아랑 아마 저는 향후에 여름께 정도에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위메이드랑 카카오 클레이튼하고 엮여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고 어쨌건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위메이드 얘기 한번 5월 16일 날 위메이드 미르엠 국내 사업 접는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국 진출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해요. 중국 진출은 계획대로. 아니 당연하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리고 자유무역 협정을 맺겠다는데 더 원활하게 아마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제 이상한 기사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한중일 정상회담 그러니까 당연히 위메이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뭔가를 알고 있고 이건 이클 얘기인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은 리덕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런 거는 4년에 한 번씩 이제 반감기가 들어가고 자 채굴률이 이제 50%가 빠지죠. 그러니까 반감기라고 얘기를 하죠. 이더리움 클래식은 이거는 2년에 한 번입니다. 2년에 한 번. 그래서 이 친구는 25%씩 빠져요. 25%. 그러니까 4년에 50%죠. 그래서 어쨌건 본질은 이거예요. 25%의 채굴량이 떨어진다. 그 얘기는 25%의 가치가 상승했다는 의미예요. 얘도 정해져 있습니다. 끝까지 얼마만큼 캐지는지. 그러니까 베리 실버트가 이더리움하고 엮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레이스켈에서도 이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어쨌건 ETF까지 아마 추진시킬 거예요. 어쨌건 리덕션까지 13일 남았는데 대중들은 이 날짜에 집중합니다. 리덕션이 13일 남았어. 그러면 이때 폭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도 밤감기가 됐다고 해서 막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 날짜에 너무 막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집착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대중은 이 날짜에 당일날 날짜에 집중하는데 그날 무슨 일이 없으면 후행해서 분명히 뭔가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오히려 후행해서 나중에 이제 그게 낫고 그리고 우리가 진짜 본질은 뭐냐면 어쨌거나 정보력이나 자금력이나 이 그레이스케일, DCG 그 이면에 있는 글로벌 금융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월가의 자본 세력. 이 사람들은 어쨌건 이거를 ETF 추진한다는 거죠. 비트코인 이후에. 그러니까 현상이 아니라 본질이에요. 본질에 포커스를 두시고 보셔야 돼요. 그래야 실패를 안 해요. 어쨌건 지금 ETF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캐시는 이미 ETF 하겠다고 이미 신청이 들어갔었던 걸로 알고 있고 2월 달인가. 추순대로 아마 기사가 나올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 엑스페이먼트 올해 말 출시 가능성. 그래서 슈퍼 앱을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건 이게 여름께로 가면서 이제 뭔가 디테일하게 얘기가 나올 거고 도지 디자이너인데 여러 개가 연결돼 있어요. 테슬라 자동차에 아직까지는 이게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 실제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가 주인인 테슬라가 있는데 거기 이게 들어갈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여기 TV에도 마찬가지 스마트 TV에도 마찬가지로 이 X 요거 플랫폼 다운로딩 할 수 있게 여기도 이식하는 작업 요것도 이제 추가할 거다라는 거에 관련해서 곧 올 거다라는 거에 관련해서 이제 도지 디자이너가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사람은 테슬라 직원은 아니에요. 스페이스 X하고도 관련 없어요. 그러니까
도지 코어 디자이너일 뿐이에요. 근데 다만 중요한 건 이 도지 디자이너와 일론 머스크가 사실은 무슨 관련이 있어요. 예전에 일론 머스크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상을 제작했어요. 도지 디자이너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뭐라고 언급하면 일론 머스크가 이거를 리포스팅하죠. 예, 그래서 관계가 없다고는 얘기 못해요. 이 사람이 넌지시 흘립니다. 간간히.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매징해서 페잉이 이게 진행될 수가 있어. 예? 여러 가지 이제 페이먼트 관련해서.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죠. X가. 왜냐면 지금 결제 이게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슈퍼 앱으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까지도 얘기를 가장 최근에 얘기를 해요. 보편적으로 이제 페이먼트로 많이 쓰는 게 비자가 있고 구글페이가 있고 애플페이가 있고 여기 마스터카드가 있고 막 이런데 X도 여기 포함될 거야.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사실. 도지 디자이너가 이걸. 그리고 AI한테, 인공지능한테 이 도지 디자이너가 물어봤대요. 지구의 화폐가 어떤 게 될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이 도지코인, 요거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지구의 화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비약이 좀 심한 거고 XRP가 뭐 지구를 뭐 이게 단일 통화다 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단일 통화의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얘는 이 구조를 그러니까 그물망 같은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지. 얘가 단일 통화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구조를 만들면 이 안에서 이제 뛰어노는 코인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게 나중에 연결이 그러니까 단일화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이제 한참 지나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제 도지 이렇게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요거 이 사진을 계속 이제 강조를 계속 하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이제 이더리움 얘기를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 5월 18일 날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은 시간 문제. 코인베이스는 비트코인 ETF 승인되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코인베이스만 유난히. 근데 이번에도 이제 승인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간간히 이제 블룸버그나 그런 미디어를 통해서 승인 안 될 거야. 승인 반대 막 이런 부정 프레임을 계속 던져요. 비영리 단체 SEC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반대 의견서 제출. 첫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는 5월 말 판가름할 전망이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악재 기사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번 달 말에 승인이 안 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달 6월 달 내지는 넘겨봐야 7월 이내에 아마 승인될 거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는 자 여기 그리고 SAC가 현물 이더리움 ETF를 승인하면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오프사이드를 받게 될 거다. 이거 코인베이스 여기서 이번 결정에는 놀라운 결과의 여지가 있을 거야. 코인베이스가 항상 앞장서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라는 데가 많이 알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조만간 이달 말에 텍사스에서 행사가 있어요. 전 세계 가상자산 최대 행사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DCG 자회사 중에 코인데스크라고 있어요. 코인데스크 주체에 이 행사를 콘센서스를 이제 개최를 했는데 여기 뉴욕 증권거래소가 참가를 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것만 보시고 누가 오는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라는 곳이 있는데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예요. 그리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벡트를 만들어내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가 CB5를 가지고 있고 CME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벡트를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랬던 거고 여기 미국 상원이 나오고 하원도 여기 참가를 합니다. 다 여기서 이미 얘기가 다 끝난 거예요. 거기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미국 재무부,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여기 다 참 오늘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스폰서 스텔라 서클사 USDC 찍어내는데, 그리고 서클사 뒤에는 블랙록과 피델리티가 있고, 이거 대표적인 중국 거래소 OKX, 그리고 XRP 디지털 커런시 그룹은 당연히 참가를 하는 거고, 예, 아시겠지만 여기 자회사잖아요, 여기가. 그리고 파일코인도 참가를 합니다. 예, 파일코인 파운데이션 참가를 하고,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당연히 참가를 하죠. 본인들이잖아. 본인들 나와버리잖아요. 예? 코인데스크 주체인데. DCG 모회사, 헤데라, 그리고 폴카닷, 트론, 비체인. 예, 괜찮은 코인들은 다 아마존, 자 아마존, 그리고 비트메인, CBOE 여기 나오죠. 옵션, 그리고 CME 이거 선물. 자 그러면 뉴욕 증권거래소까지 다 나온다. 자 여기 다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데는 다, 그러니까 파운더리 이거는 DCG 채굴 관련한 자회사죠. 파운더리 또 여기 참가를 하고, 블랙락도 여기 나옵니다. 블랙락도 나오고, 체인링크, 코인데스크는 뭐 당연히 본인들이 이제 주최를 하니까. 그리고 피델리티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XRP 사나 플레어, 예, 플레어도 여기 나오고, 제가 이제 눈에 띄는 것만, 그리고 여기 마스터카드, 예, DCD 투자자니까 이것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고, 어쨌든 그래요. 예, 이 행사가 의미가 있는데, 여기 이제 공개된 인물들을 이제 한 번 더 이제 보시면 되고, 도지 관련해서 지금 도지 디자이너가 슬슬 리뷰를 하기 시작했고, 예, 뭔가를 이제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들이 하나둘씩 이제 여름깨로 가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승장이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도 들었잖아요. 요거 고팍스 이거 USDT 상장, 예, 이런 거를 이제 눈치를 채야 되는데,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예, 저는 이제 솔직히 그렇거든요. 지금 코인 시장에서 돈 좀 벌어볼까. 근데 제 아시겠지만 머리 좋고 의식 수준 높고 똑똑한 놈들이 현물 경제에서도 돈 벌고 코인 시장에서도, 예, 돈 법니다. 그러니까 현물 경제에서 그냥 그런 분들이 난 코인 투자해가지고 난 일확천금을 벌겠지, 벌어야지 막 이게 그게, 예, 설상 번다고 해도 내가 의식이 없고 흐름을 모르고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잖아요. 그럼 그 돈은 잠시 머물렀다가 금방 다 빠져나가요. 예. 그래서 어쨌건 이 팬딩을, 이게 제가 이런저런 세상 만사를 다 엮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매일매일 돌아가는 게, 예, 긴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를 저도 이제 하고 있는 중이긴 하지만, 어쨌건 그렇습니다. 예. 이 지금 뭐 탈달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기사를 보고, 막 몇몇 개 기사를 보고도, 예, 인지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제 유튜브 방송하는 사람들도 미국이 어쨌대더라 저쨌대더라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 끌고 와서 뭐 탈달라고 어쩌면 이런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지, 한마디로. 예, 앞뒤 정황을 모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무슨 뉴스 나오면 또 그거 갖다 어쩌고저쩌고 하고, 도지 얘기도 뭐 뉴스 나오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는 뭐 도지코인 뭐 쓰레기다라고 얘기했다가 그런 거죠 뭐. 예. 거기서 제가 봤을 땐 깊이의 차이가 나오는 게 아닐까. 근데 어쨌든 그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